제약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주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대학에서 페이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학과에 집중적으로 또 페이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 들리잖아요. 그 비싼 학비를 내고 호주에서 공부하는데 페이를 하면 큰일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대화의 주제는요, 페일 많이 하는 호주 대학 탑 10, 그리고 어떤 과에 페일이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지, 페일 많이 하는 학과,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호주의 교육제도가 AQF 레벨이라고 해서, 한국도 뭐 고등학교부터 뭐 석사, 박사 있듯이 호주도 이제 이렇게 단계가 10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주로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이 학사, 여기서 보면 레벨 7이 되겠죠. 학사 7단계 학사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호주의 학점 체계를 좀 아셔야 페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죠? 한국은 보통 이제 미국처럼 A 플러스 A, B 플러스 B, 뭐 C 플러스 뭐 해서 쭉 해서 뭐 D, F까지 나가잖아요. 호주는 가장 높은 학점을 High Distinction이라고 해서 HD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Distinction, Credit, 그리고 Pass. 그 파스 밑에가 이제 페일이 되는데, 이걸 이제 한국의 학점하고 이퀄라이즈 해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하이 디스팅션이 한국의 A나 A 뿔 이렇게 보고, 디스팅션이 B나 B 뿔로 보시면 안 돼요. 하이 디스팅션은 한국에서 A 플러스 받는 만큼 아주 극소수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 자녀가 호주 대학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하이 디스팅션을 받았다, 정말 박수 칠 내용입니다. 물론 그 학과에 따라서 또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채점이 되는 경향은 있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이 디스팅션은 정말 한국의 A 플러스 이상으로 받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팅션이 한국의 A 학점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접근이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100으로 환산했을 때, 이것도 대학마다 조금 기준은 다른데, 통일된 사항은 50% 이상이 되면 파스. 이제 파스만 되면, 이제 뭐 한국식으로 패스라고 하죠. 패스만 되면 학점을 받는 거니까 뭐 저기 졸업은 제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상 호주 대학에서 공부해 보면 이 50% 이상 패스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이 얼마나 전공이 자기에게 맞냐 안 맞냐, 뭐 또 학업에 열의가 있냐 없냐, 또 영어 능력 이런 것들이 학점에 다 좌우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50%가 넘으면 파스고요. 그 다음에 60%, 70%, 그리고 80%가 넘으면 하이 디스팅션인데, 이게 대학에 따라서는 83%, 85% 정도가 넘어야 하이 디스팅션, 이렇게 분류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럼 호주 대학이 얼마나 페일하냐. 자, 더 오스트레일리안지에서 나온 기사, 2017년 기사에 보면요, 이게 이제 서호주가 확실히 좀 깐깐하다 해서 서호주 특집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호주 평균은 보통 한 3분의 1 정도가 6년 안에, 학사는 보통 호주가 3년 또는 4년이에요. 그러니까 6년이면 거의 2배니까 웬만하면 뭐 한두 학기 페일 하더라도 6년 안에는 졸업해야 되잖아요. 6년 안에 졸업하는 비율이 호주 전체에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퍼스 같은 경우는 더 낮아요. 에디스 코엔 대학은 55%, 머독 대학은 50%가 채 안 되고요. 커틴 대학이 64% 이렇게 됩니다. 가장 최근의 기사를 보면 더 에이지 기사에서 지난 4월달 기사에 보면 여전히 3분의 1 이상은 6년 안에 졸업을 하지 못한다, 코스를 마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꽤 높은 비율이잖아요. 한국은 제가 이런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좀 뭐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데이터는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제 기억을 돌이켜 본다 그러면 뭐 시간은 꽤 지나긴 하지만, 한국 대학들은 학점이 안 좋아도 웬만하면 졸업까지는 무난하게, 뭐 군대 휴학은 어차피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의무니까 그걸 제외한다라고 하면 한국 대학은 다 4년이잖아요. 그래도 보통 우리가 군 휴학 빼고는 6년 안에는 다 졸업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호주는 훨씬 이보다는 페일이 확실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대학별로 한번 볼게요. 가장 그 6년 안에 마치는 비율이 그래도 높은 대학이 멜번 대학입니다. 87%. 멜번 대학은 상당히 졸업 비율이 높습니다, 그죠? 옆에 19년부터 24년까지 계산한 데이터가 있고, 또 10년부터 15년까지 5년 동안 계산한 데이터가 있는데, 뭐 10년, 15년 요 기사를 가지고 일단 한번 볼게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은 새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자, 시드니가 83%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ANU 대학이 81%. ANU 대학도 정말 터프하거든요.
모나시 대학이 네 번째인데 79.8%, 그리고 UNSW 대학이 또 79% 좀 넘고요. 그리고 UTS 대학이 76%, 울릉공 대학이 75%, 그리고 뭐 밑에 10위에 보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이 74% 정도, 비교적 좀 높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한 학과들이 호주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호주의 그룹 오브 8이라고 해서 G8 대학이라고 좀 명문대학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속하는 대학들이에요. 이 속하는 대학들이 지금 대부분 들어가 있죠. 그리고 12위에도 보면 퀸슬랜드 대학, 역시 G8 대학이거든요. 여기가 71.7%. 그리고 16에 보면 아델레이드 대학이 68.4%. 그러니까 G8 대학들이 상당히 그래도 졸업을 좀 많이 하네요. 이상하다. G8 대학이 훨씬 더 학업이 빡세고 힘들다 그러던데 오히려 졸업 비율은 더 높네. 네. 입학할 때 그만큼 입학이 어렵잖아요. 입학이 어려우니까 그만큼 학업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좀 갖춰진 학생들이 더 많이 입학을 하다 보니까 졸업 비율은 오히려 이런 명문 대학들이 좀 졸업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요, 한국 대학이나 미국 대학은 입학할 때 인재를 걸러내는 편이잖아요. 우수한 인재를 다 모집 기간 해서 뭐 경쟁률 3대1이다 뭐 5대1이다 해서 이렇게 선별을 하잖아요. 근데 호주 대학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선지원, 선심사, 선배정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면 먼저 지원하면 우선 먼저 오퍼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에는 훨씬 더 호주 대학이 수월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학이 수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졸업을 못하는 비율이 좀 더 높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 호주에서 조교학을 통해서 호주에서 고3을 마쳤다. 그럼 호주 수능 점수가 있을 것이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럼 한국 수능 점수를 가지고 호주 대학에 지원할 거 아니에요. 이때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80점인데 내 점수가 85점이다. 그래서 내가 85점인데 80점 커트라인 학과에 들어가면 뭔가 내가 아쉬움이 있죠. 5점만큼 여유가 아쉬움의 크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정말 내가 그 전공에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보통은 너무 이 커트라인에 딱 맞춰서 들어가는 거는 그만큼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네, 그 과를 제대로 졸업하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상당수는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수능 점수에 맞춰서. 또 한국은 그만큼 또 학생들이 또 대학의 어떤 네임밸류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좀 더 명문대학 쪽에 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전공에 좀 더 지방에 있는 낮은 대학을 갈 거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좀 더 선호하지 않던 학과라도 명문대학에 갈 거냐, 후자를 생각하는 한국 학생들이나 부모님도 꽤 계시잖아요. 그런데 호주는요,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는 게 절반 정도 갑니다. 한국보다 훨씬 비율이 낮아요. 그리고 학비는 대부분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그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안 가는 게 절반이 넘으니까, 이 아이들이, 호주 아이들은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정말 그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갔어요. 그래도 사람이 대학은 나와야 되니까 이런 문화가 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대학에 만약에 내가 IT를 전공하러 딱 들어갔다. 그럼 그 IT 학과에 들어와 있는 호주 아이들은요, 대체적으로 정말 그 IT 학과에 관심이 높고 IT를 정말 전공하려고 오는 학생들이 같은 한국 어떤 대학의 무슨 과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보다는 그 과에 훨씬 더 관심도가 높은 아이들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유학생 입장에서 내 점수에 맞춰서 어떤 과를 선정했다, 그리고 그 과에서 다른 아이들과 이제 대학 공부를 같이 해 나가고 또 이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훨씬 터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호주 전체 평균이 한 64%, 65% 정도 이렇게 된다. 3분의 1 정도는 6년 안에 졸업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주로 어떤 학과에 페일을 많이 하냐? 페일을 많이 하는 학과들이 보통 보면 Actuary Study라고, 이 상경 계열에서는 가장 입학이 까다로운 대표적인 학과거든요. 보통 이제 계리학이라고 하잖아요. 이 계리학이 굉장히 이제 학업이 만만치 않거든. 상경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인 베이스가 탄탄해야만 겨우 따라가는데, 저희 학생들 중에 이제 ANU의 Actuary Study를 가거나 뭐 맥쿼리 대학, UNSW 대학, 몇 개 대학이 없어요. 이 Actuary Study는요. 여기 들어간 학생들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처음에 입학한 학생하고 나중에 이제 4년 후에 졸업하는 학생 숫자를 보면요, 한 절반 정도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중간에 과가 안 맞아서 혹은 못 따라가서 다 다른 과로. 한국보다는 호주가 같은 대학 안에서 과를 바꾸는 건 훨씬 수월하거든요. 예. 입학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입학할 당시에 내 수능 성적이라는 게 있으면 그거보다 좀 더 낮은 학과로 가는 거는 웬만하면 전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액추어리 스타디로 들어왔는데 학업이 너무 힘들고 좀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과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또 바꾸게 되고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 항공우주공학과가 또 상당히 또 엔지니어링 중에서는 페일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뭐 우주공학, 스페이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건축, 메디컬 관련, 법학 뭐 이런 쪽에서도 페일을 좀 많이 하고, 특히 이게 보면 피지오테라피라고 이제 호주를 조금 서치해 보면 호주가 정말 물리치료사는 한국에서 말하는 그 물리치료사하고는 격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의치대담으로는 호주에서 또 입학이 어려운 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지오테라피로도 많이 유학생들도 관심을 가지는데, 예, 여기도 거의 절반 정도 살아남아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사이콜로지, 예, 정말 만만치 않은 학과고요. 그리고 예, 뭐 동물 관련 이런 학과들, 특히 수의대 이런 것들은 뭐 보면 저희 학생들 수의학과 들어가면 한국 학생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강아지가 예뻐서, 집에 기르던 우리 고양이가 너무 예뻐서 내가 동물에 관심이 생겼고 수의대로 간다. 예, 실제로 이 수의 과정을 공부하면요, 빅 애니멀, 스몰 애니멀 다 다뤄야 되는데, 뭐 특히 뭐 송아지가 임신해서 이렇게 실습을 나가면요, 이 어깨까지 송아지 자궁으로 이렇게 팔이 쑥 들어가서 정말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 송아지, 소의 양수라 그러나요? 완전히 다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정말 그거는, 예, 우리 뭐 강아지, 고양이 좋아하는 그런 열정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성이 안 맞아서 중간에 또 그만두는 비율이 이런 동물 관련 학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일하는 주된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는데, 뭐 에듀케이션이나 토목이나 간호, 뭐 커머스 이런 분야에서도 상당히 페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과들도 한 40% 정도는 적어도 한 과목은 페일 한다라고 The Conversation.com이라고 하는 호주 또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렇게 페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페일했던 과목을 이제 재수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수강을 하면 58%가 같은 과목에서 또 페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과목 페일하고 그게 전공 코어, 그러니까 전공 필수 과목에 해당할 때는 정말 이제 디프레스 되고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동기부여, 학습 태도, 생활 환경, 뭐 건강, 또 호주 대학생들은 대부분 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또 자기의 어떤 잡 상황에 따라서 학업을 파트타임으로 돌리고 일을 풀타임으로 또 가져가는 그런 경향도 많거든요. 그리고 뭐 가족의 여러 가지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 유학생은 좀 다를 수 있죠. 또 유학생은 유학생만의 또 어려운 또 그런 전공들이 또 있으니까요. 여전히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지난 뭐 한 16년, 17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 제가 주로 이제 유학생들을 케어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액추어리 스타디 하고요. 그리고 항공우주공학, 피지오테라피, 뭐 카이로프랙틱 이런 전공들은 상당히 페일이 많아요. 뭐 특히 이런 의료 분야는 한국에서는 잘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던 뭐 이런 아나토미 같은 이런 뭐 근골격계, 뭐 이런 해부학 같은 이런 과목들을 처음 접하게 되면 정말 뭐, 예, 그걸 또 그 한국말로 해도 그 용어가 어려운데 영어로 그 용어들을 다 익혀 나가려고 하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에 정말, 예, 학년이 올라가면 오히려 좀 나아요. 근데 첫 학기에 페일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카운팅이나 너싱이나 뭐 컴퓨팅 이런, 그리고 또 더블 디그리 이런 것들이 유학생들이 페일 많이 하는 거는 비율적으로 이게 많을지는 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저희 학생들 가지고 이렇게 나눠 따져 보면 그래도 저희 호주 유학 클럽을 통해서 호주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뭐 이건 공식 자료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떤 에이전트에서 수속한 학생들보다는 저희가 수속했던 학생들이 페일은 아마 적을 겁니다.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모든 스태프들이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정말 학생들이 어떻게 쓰는지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저희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접근하거든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당연히 졸업을 또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 입학 프로세스가 뭐 수월한 학교 쪽, 뭐 이런 쪽으로 학생을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내고, 네,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비교적 페일을 좀 적게 하는 편은 맞아요. 이건 제가 뭐 어느 에이전트랑 비교해도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들도 여전히 페일은 하는데, 어카운팅 너싱 같은 경우는 워낙 한국 학생들이 인기 약하고 많이 가니까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종종 페일을 하고, 이 너싱 같은 경우는 실습 나가면요, 그 침대 옆에 환자 이렇게 신상이 있잖아요. 뭐 이름하고 이 환자가 뭐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뭐 차트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 학생이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호주 간호대학으로 왔던 학생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만 20살도 안 됐던 좀 어린 학생인데, 그걸 이렇게 자기가 실습하면서 그 환자의 어떤 신상 카드를 SNS에 올리면서 바로 디스퀄리파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 조치 당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습 나가기 전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내가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숙지 안 함으로써 생기는 뭐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또 간호 같은 경우는 정말 영주권이 잘 된다더라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내 적성이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이 IT는 한국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이 IT는 대부분 호주 대학이 3년 과정인데, 이 몇몇 대학에, 특히 이 시드니 대학하고 ANU 대학에 보면요, 어드밴스드 컴퓨팅이라고 4년 과정의 IT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IT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말 집요하게 그 본질을 파고드는 정말 뭐라 그럴까, 응용 IT하고는 좀 달라요. 그 본질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응용 IT에 관심이 좀 많았던 학생들은 막 좀 질릴 정도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꽤 저희 학생들 중에도 여기서 조교학까지 다 마치고 에이타 점수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가지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3년 과정 IT로 또 옮긴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이과가 특히 이 페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요. 그 다음에 더블 디그리는 제가 보통 추천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보통 싱글 디그리 하면 예를 들어 IT면 3년에 졸업할 것을 IT랑 내가 엔지니어링을 더블 디그리 한다, 그럼 보통 한 6년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훨씬 내가 졸업이 길어지잖아요. 5년, 6년 이렇게 되면. 그러면 6년 과정이라고 해서 그 중에 내가 3, 4년 지났을 때 일단 학위 하나를 먼저 주느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6년을 다 했을 때 그 더블 디그리를 주니까 유학생 신분으로서 그 엄청난 학비를 내면서 공부해야 할 기간이 좀 늘어나잖아요. 더블 디그리라도 어쨌든 졸업해야 그 다음에 영주권 수순으로 발박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호주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 더블 디그리가 좋긴 한데, 조금 이 더블 디그리를 할 때는, 복수 전공을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이 페일을 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아까 우리 로컬 학생들처럼 잘못된 전공 선택, 건강 문제, 뭐 한국에 있는 가족들 문제 다 있긴 한데, 특히 유학생일 경우에는요, 이 잘못된 전공 선택이 어떤 면이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정말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영주권이 가능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은 따로 있는데 이게 영주권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호주 영주권도 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영주권을 위해서 이 전공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은 페일을 꽤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영주권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무조건 해야 되냐, 이럴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전공이 영주권이 안 되는 경우에 또 딜레마가 옵니다. 졸업이 한 학기나 이렇게 남았을 때는요, 나도 실컷 호주에서 이제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내가 졸업한 다음에 호주에서 풀타임 잡을 잡고 계속 호주에서 캐리어를 쌓아 나가고 싶은데, 그럼 학사를 마치고 취업을 한다라는 거는 뭐 카페 알바가 아니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먼저 선행돼야 그 분야로 좀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전공이 영주권이 안 된다, 이게 또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은 아니지만 영주권이 된다더라 해서 전공을 선택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이 영주권은 안 되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할 거야, 이건 바람직하긴 한데 이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졸업한 이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을 선택하면 영주권이 안 되지만 경영 정보를 선택하면 영주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포렌식 사이언스 같은 이런 걸 선택하면 영주권이 안 되지만 임상병리 약간만 틀어주면 또 영주권이 되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뚱맞게 내가 선택을 해라 이런 건 아니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전공을 최대한 연관이 지으면서 영주권이 가능한 학과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제가 밑에 이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에게 이메일로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좀 설명을 주시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학과들을 또 찾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페일을 피하는 방법. 네, 족보. 한국 대학도 족보는 있죠, 그죠? 네, 호주 대학도 역시 있습니다. 뭐 한 학기, 두 학기 먼저 간 선배들, 1년, 2년 전에 그 과를 공부했던 뭐 선배들 통해서 야, 교수님의 성향이 이런 성향이고 주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다. 뭐 이런 뭐 노트를 잘 정리한 어떤 그런 뭐 자료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부에 참조를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데 참조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그대로 갖다가 마치 자기 것인 양 뭐 레포트를 낸다든지 시험에 내면 백발백중 걸립니다. 이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표절이 같은 맥락인데요. 터닛인이라고 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그 프로그램에 돌려서 뭐 대학마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뭐 한 15% 이상 그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면 뭐 이렇게 페일로 처리하거나 뭐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정말 호주 대학에서 한국 대학보다는 훨씬 그런 게 깐깐하기 때문에 잘 참조하셔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이거 챗 GPT가 또 많이 활용됩니다, 그죠? 이 챗 GPT는 어디에서 인용문을 가져온 게 아니라 지가 창작한 거잖아요. 그게 설령 거짓말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가 창작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자기 것인 양 레포트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용한 게 아니고 창작한 거니까 터닛인 프로그램 같은 데서 못 걸러낼 것 같죠? 아닙니다. 제 친구는 아니고 이제 뭐 형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 친한 형님 한 분이, 운동 같이 하는 형님 한 분이 이게 시드니에 있는 단과대학에 지금 교수로 계시는데, 이제 그분하고 얼마 전에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 챗 GPT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이 학생들이 이제 이 챗 GPT 관련으로 해서 레포트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가 봐요. 근데 이게 이 터닛인이라는 이 프로그램 회사에서 그 교육 자료, 그러니까 이 채점을 하는 교수들한테 이렇게 교육 자료로 나온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챗 GPT 메커니즘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문장을 이 챗 GPT가 적을 때 이 단어 다음에 가장 빈도수가 많이 오는 단어를 조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굉장히 평이하고 매끄러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창작한 거니까 뭐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이거를 표절 소프트웨어가 못 걸러내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터닛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용하냐면 어떤 학생이 레포트를 내죠. 그럼 터닛인 프로그램이 이제는 어디에서 인용을 했는지도 찾아내지만 이 단어 이후에 가장 많이 올 것 같은 단어를 이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역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챗 GPT로 낸 레포트가 이렇게 뭐 좋은 학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낭패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킹 스킴이라고요. 어세스먼트 크라이테리아가 있잖아요. 모든 호주는 과정이 그게 실습이든 실제 시험이든 간에 이 크라이테리아가 딱 주어지거든요. 어떤 부분을 평가해서 어떻게 비율로 해서 채점을 하겠다라고 항상 학기 초에 이렇게 정확하게 공표가 돼요. 여러분들 그거를 정말 제대로 숙지하고 준비를 해 나간다고 하면 적어도 페일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학생들이 이 부분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거는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건데, 호주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대학하고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서머리 하지 말고 오피니언 해라. 이건 뭐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요, 왜 한국 대학에서 무슨 시험을 칠 때 정확하게 교수님이 요구하는 어떤 그 답변하고는 살짝 빗나가더라도 그저 내가 그 과목에서 열심히 교수님 제가 이만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중요 포인트를 다 외웠고 잘 정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보이면 뭐 운 좋으면 B학점도 받고 아니면 C 정도는 교수님이 주시잖아요. 호주는 대표적으로 페일 받는 지름길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없으면 안 돼요. 서머라이즈는 책에 다 있는 걸 서머라이즈 왜 했냐 이럽니다. 그건 전혀 의미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자기의 오피니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 공부해보면요, 서머라이즈가 안 된 사람은 절대 오피니언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호주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도 있잖아요, 어떤 자료들을 쭉 정리해 나가고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더라도 그 포인트마다 자기 의견을 가미를 해서 설령 그 자기 의견이 뭐 그 서브젝트에서 어떤 뭐 일반적인 통론하고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혹은 교수님이 강의에서 좀 강조하셨던 그런 내용하고 좀 벗어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논리를 편달하고 하면
가끔 한국 교수님은 이제 뭐라 그럴까, 교수님한테 밑비면 학점 안 좋잖아요. 호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오피니언이 있는 게 학점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페일이 계속 반복되면요, 같은 과목을 3번 페일하면 퇴학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속되는 2학기에서 계속 절반 이상을 페일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의 그 COE라는 서류가 캔슬되고 비자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멜번 대학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 페일하면 바로 학사 경고처럼 되고, 아카데미 어드바이스를 만나서 다음 학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서를 내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절반이라고 해봐야 한 학기에 보통 호주 대학이 4과목을 들어요. 그러면 4과목 중에 2과목만 페일해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고 호주는 또 특이하게, 내가 이번 학기에 페일을 했잖아요. 2013년 1학기에 페일했잖아요. 그럼 2013년 1학기에 페일한 과목은 영원히 F가 떠 있습니다. 표기는 뭐 N으로 되겠지만 뭐 N이나 F든 이렇게 표기가 돼요. 나중에 내가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에 그 과목을 재수강했다 하더라도 이게 지워지지 않고 덮어 쓰여지지 않고, 그 년도 그 학기에는 그냥 페일 한 거라고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것도 학점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종종 호주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전공별로 연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졸업 후에 직업은 쉽게 구할 수 있나요? 어느 전공이 졸업 후에 전망이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다 공통점이 뭐죠? 네,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졸업을 하고 영주권을 손에 쥔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그 전공 전문 분야로 나아가서 취업도 하고 뭐 연봉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런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호주 유학을 할 때는 정말 냉철하게 자신의 학업 능력, 또 전공에 따라서 요구되는 영어 능력, 전공에 따라서 요구되는 영어 능력은 자기 노력하고는 정말 목숨 걸고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영어 수준을 요구하는 전공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물론 적성, 비전, 연봉 다 따져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더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토바기가 늘 호주 영주권 유학에서 강조하잖아요. 호주 영주권 유학의 3대 선택 원칙: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기의 수능 점수 혹은 자기의 뭐 SAT 점수, 호주 에이타 점수, 이런 건 굉장히 높아요. IB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높다 보니까 이 높은 점수로 내가 하고 싶은 교육학과가, 호주는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아요. 그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교육학과인데 커트라인이 낮아서 아까워서 또 다른 전공을 고민하거나, 혹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전공은 어카운팅이에요. 근데 자기 점수가 좋으니까 나도 액추얼리 스타디를 한번 해볼까 라고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 수준을 조금 낮춰야 되는데 대학 수준을 좀 높이자니 전공을 살짝 바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전공보다는 조금 빗나간 전공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선택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 전공을 한번 선택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바꾸기는 좀 여의치 않으니까 꼭 전문가에게 조언을 좀 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밑에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호주 유학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호주 유학은 정말 취업하고 직결되거든요. 호주 유학을 선택한 여러분들 대부분은 호주 취업, 그러니까 호주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주권을 생각해서 마냥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영주권이 안 되는 전공이지만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전공만 하겠다, 이것도 나중에 졸업이 되면 또 호주에서 취업할 길이 막막하니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언제든지 제게 이메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냉철하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